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 김포공항역 등 전국 16곳이 토지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 문턱을 낮춘 개발을 통해 도심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유형별로 교통 거점 6곳, 기능 조성 필요한 지역 6곳,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4곳 등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최고가 경신과 거래량 증가 소식이 들리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집을 팔겠다는 매도 의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초고가 아파트 나인원 한남이 200억 원에 손바뀜돼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들어 집값이 반등하면서 슈퍼리치들의 초고가 주택 매입이 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 수준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 대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는 좀 비 피해 없는지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장마철에는 특별히 점검해야 하는 것들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집안 전기나 가스는 물론이고요. 누수되는 곳들은 없는지 미리미리 꼼꼼히 살피셔서 침수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누가 지켜줄까요? 저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안전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도 오고 괜히 마음도 울적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고민만 해봤자 고민이 늘어나기만 할 뿐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답 얻어가셔야 되겠죠. 자, 차원이 다른 부동산 해법을 드리는 분 매주 화요일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왠지 각박해지고 왠지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간밤에도 가슴 아픈 사건, 이 시간에 언급하지 않겠지만 가슴 많이 아프고요. 그런 사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은 장마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가 없을 정도로 적정하게 비만 농사짓기 좋게 비만 내렸으면 좋겠는데 행여나 사고 없었으면 좋겠고 수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도 좀 사건 사고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규제와 또 투기와 내 집 마련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세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집 하나만 갖고 살 수 있나요? 집이 그냥 단순히 주거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주식, 부동산 그리고 달러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어떤 증가를 생각하는 투자의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가지고 고민 많으시죠? 팔까 말까 살까 말까 가지고 있는 전망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고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2638-3970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어릴 때는 정말 별일 없이 산다라고 하면 이거 좀 지루하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철이 들수록 좀 별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별일 없이 평탄한 투자들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고민들 저희랑 함께 하시면 다 털어내실 수 있고요. 좀 더 현명한 투자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현명한 투자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꼭꼭 박사 차윤원 이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부동산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 오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때가 되면 나타나는 하락론자들, 특히 부동산 폭락론자들 많이 있었죠. 또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2023년, 24년 너무 많은 하락론자들과 폭락론자들이 2차 폭락 온다, 2차 대폭 하락한다. 과연 그러한 주장들이 맞았습니까? 폭락론자들 쫓아가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죠. 폭락론자들, 하락론자들 따라다니면 가난하게 되고 거지같이 산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22년 30-40%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30-40% 떨어지려면 단연간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SNS라든가 이런 너튜버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폭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빨리 오고 시장이 안정화, 조정 시기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락론자들, 폭락론자들 아직도 입 털고 구독자 수를 늘리면서 광고 받아먹겠죠. 여러분들 절대 그런 사람들 쫓아가지 마시고요. 부동산 세계를, 투자의 세계를 편향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항상 오르내림이 있으면서 우상향할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자금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내 집 마련이라는데 해가시고 알고 특히 위치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하락론자들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하락하는 걸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에 좋아하는 분들 좀 정신 좀 차리고 가자는 의미에서 쉽게 제목 잡아보았습니다. 하락론자들한테 들으면 놀랄 일이고 또 지탄받을 일이지만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해도 좋은 시기인 것 같네요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말을 좀 순화하려고 그랬는데 자극적이지 않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거 쉽게 말하면요, 빚내서 지금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 집 마련하는 거, 무조건 투자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지역 봐가면서 해달라는 거고요. 하락할 때도 오르는 지역이 있고 상승할 때도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아무 무개념으로 내 집 마련하지 마시고요. 정말 좀 개념을 갖고 투자와 주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시더라도 오를 지역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저희 팍스경제 TV에 매주 매일 1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안내해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니까 전문가들의 상담 꼭 좀 받으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올랐다고 갑자기 팔지 마십시오. 팔고 나서 앰뷸런스 실려 다닙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견딜 수가 있지만 파는 것은 내가 못 견디고 못 찾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잘 하시고 파는 것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대출을 좀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 대출을 활용하라는 거 이것은 좀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역발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할 때 그때 옥석을 가려서 내 걸 좋은 걸 차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나는 잘 빠져나와서 기다릴 줄도 아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전쟁, 그리고 각종 부동산 규제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면은 모두가 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옥석 가려서 정말 조금이라도 싸게 그리고 미래가 전도 유망한 지역으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면 인건비 많이 올렸죠. 인건비 상상 불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 노동자와 동일한 월급 받아가고 4대 보험 가져가고 퇴직금 받아갑니다. 그런데도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으키고 있죠. 그다음 지금 현재 이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와 그 각종 어려움 때문에 정부에서 채권 발행해서 마구 시장에 돈을 뿌렸잖아요. 시장에서 돈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폐 가치의 하락은 언젠가는 실물 가치, 이 실물 경제에는 상당한 가격을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 인건비,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조금 과거 2, 3년으로 내려가서 보면은요. 물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 월급만 팍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제 말씀이 모순인 것처럼 잘 기억을 되살아게 보면은 그게 좀 생각해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과연 자본주의 이 시장을 어떻게 여러분이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는 생산성 향상을 요구하고 자본의 유동성을 많이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자본을 갖고 내가 부자가 돼야만 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장에는 게임 이론상 보면 돈이 나가면 누군가가 가져가죠. 결국은 국민과 정부에서 돈을 가져오고 가는 사이인 것 같고 국민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간단한 거잖아요. 어떻든 경제를 돌아가야 되니까 그 반대로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있으니까 그쪽은 화폐 발행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본시장은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이 화폐 발행이 과거에는 금본위 시장이었잖아요. 내가 한국은행에서 그 1kg를 확보했으면 1kg만큼 돈이 나갔는데 금덩어리가 부족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니까 국채를 발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50년 있다가 20년 있다 갚을 때니까 돈을 줘.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그 국채 또 복지를 위해서 또 국민이 어려우면 각종 수혜라든가 코로나든가 이런 거 있으면 돈을 좀 풀어들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어 또는 복지를 위해서도 풀지 않습니까? 그 돈 어디서 나와요? 그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돈이 어디로 냐면 결국은 사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돈이 오게 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 화폐의 구매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하죠. 그러면 20년, 30년 있다가 20년, 30년 있다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어떤 장사를 해서 지금 100만 원 벌어야 될 걸 화폐 가치가 하면 그때가 1000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100만 원을 계속 20년에도 100만 원 일한다면 세금 부가세 10% 뗀다고 할게요. 그럼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년 후에 가면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져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수입을 올려야만 그 100만 원 가치가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10% 1000만 원을 가가지고 10% 부가세 뗐다고 해요. 100만 원을 뗐다고 할게요. 100만 원 갚기 쉽죠. 그러니까 올해 1조 발행했으면 나중에 20년 있다 1조 갚기는 매우 쉽죠. 현재 가치에서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면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성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뭔가 시중에 돈이 없어요. 쓰는 사람 없어요. 그건 불안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불안이 끝나는 시점들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구매력은 좋고 화폐가 많이 있겠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무언가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실물 가치인 것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수반된 이후 5년 후도 10년 후에 세금을 회수한다라는 건 더 쉽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물 가치들이 결국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적금 붓고 있죠. 적금 부어서 지금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나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내 신용과 내 저축을 활용해서 무언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무언가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너무 비싸죠. 10억, 15억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도 안 오를 지역 가가지고 아파트 사면 평생 물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위치, 서울이라고 하는 위치에 당장 아파트 접근하지 마시고 결혼 안 하시는 분들, 결혼하셨더라도 아직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 직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파트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재개발 같은 거 투자하세요. 돈을 적게 투자해서 뭐 아파트 되는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되게 비하합니다. 가장 쉬운 얘기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어디가 빨라요? 뭣도 모르고 그냥 재건축이 빠르대요. 사실은 재건축은요. 토지 등에서 토지 그 지분 확보라든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75%라면 재개발은 50%거든요. 그 25% 차이만으로도 엄청나고요. 재건축은 그냥 재개발 안 해도 그냥 그게 아파트니까 리모델링하고 집 고쳐서 살면은 그냥 살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은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늦고 그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특히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데는 정말 진행하기가 힘들죠. 왜? 사는 게 불편함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재건축이라는 특수성을 보면 재건축 한다고 무조건 모여들어요. 가격도 원래 비싸요. 거기다가 재건축하면 공사비도 비싸요. 거기다 내고 또 입주할 때 되면 큰 가격 차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좋아하느냐? 그냥 살만한 아파트가 있고 눈에 보이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재초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이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개발은요. 다 건물 대부분 5층 이하예요. 철거 비용도 지하가 많이 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철거 비용도 쉬워요. 그림지도 쉬워요. 완전 다시 엎어서 다시 만드는 거라 쉽고 또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기왕이면 좀 깨끗한 아파트에 사는 게 좋고 아파트 만들어지면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다 하면 재개발 속도도 빠르고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편애하고 비하하는 재개발을 비하하는 거 이거 못된 습관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하지 말아야 될 지역에 해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투자해서 10년, 20년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재개발하라고 해도 안 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 투자한 거예요. 잘못 투자한 것을 재개발을 투자 잘못했다고 쌍그리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 되는 지역은요. 아파트 사도 안 되고요. 재건축 사도 안 돼요.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잘 되는 지역, 대놓고 가격 많이 오르는 지역은요. 그런 지역들은 아파트도 가격도 높지만 재개발했을 때 그 프리미엄도 높고요. 또 따라서 재건축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성공하는 지역들을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도 내 집 마련을 할 때 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날 뭐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할 때 물어보면 꼭 언제 입주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파트 사면 아파트 새로 새 아파트 사면 언제 재건축해요? 물어보는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가격만 오르면 돼요. 재개발 투자를 해가지고 구역 지정돼서 가격 2, 3억 오르면 되고요. 또 조합 인가가 나서 또 2, 3억 더 오르면 돼요. 그럼 5, 6억 버는 거잖아요. 사업 시행 나서 또 인력 벌어서 6, 7억 벌면 돼요. 관리 처분해서 인력 벌어서 8억 벌면 돼요. 준공 나서 10억, 20억 벌면 돼요. 추가 부담금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전세를 놓고 추가 부담금 내시고 돈이 많으면 그냥 들어가서 사시고 돈이 조금 부족하면 대출 받아서 사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얼마나 올랐냐가 중요해요. 뭐 오르는 게 뭐 10% 20%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100% 200% 300% 오르는 거니까 재개발 믿으시고요. 재개발 투자하세요. 그런데 안 좋은 지역, 좋은 지역, 안 오를 지역, 내릴 지역 이것만 구분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시기 바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오세요. 저에게 내가 여기는 왜 오르는지, 왜 이 지역은 이 프리미엄이 높은 건지. 그럼 사업성이 안 좋아. 사업성을 무시해도 되는 지역. 사업성은 물리적 숫자라고 늘 말씀드렸고 입주 후에 프리미엄 그 정말 감성적 정성적 가격이 높은 지역을 찾는 게 좋은 건데 맨날 뭐 용적률이 190% 찾아라 다니고 뭐 용적률 230% 버리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맨날 이상한 동네 투자해가지고 보리자루 찾고 그냥 계속 재개발 오르길 기다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한마디로 재개발 시장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꼭 아는 척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0만 원을 자 직장을 다니면서 매월 월 300만 원을 저축을 해가지고 요즘 이자 한 4% 받기 힘들지만 4% 받았다고 할게요. 5년 저축을 했더니 그것도 연복리로 했더니 2억 9,500, 9,900 얼마 나와요. 1억 9,900 얼마. 채 2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복리로 해가지고 저축을 했더니 2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직장 동료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성실히 일 열심히 하면서 저축보다는 재개발이든 아파트 갭 투자 해가지고 봤더니 5년 지났더니 나는 2억 벌어가지고 집 살려고 했더니 2억 갖고 살 수가 없는데 친구 녀석은 전세 끼고 하나 사거나 대출 받아서 하나 샀더니 집이 6, 7억 가가지고 5억 넘게 올라가지고 자기는 넘사벽이 되고 이 친구는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가격이 쌀 때 사가지고 높을 때 팔고 싸게 사서 높을 때 사고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수평적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쌀 때 팔고 쌀 때 또 사서 비쌀 때 팔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적 존재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세계는요. 묘하게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세월이라는 팩터 5년, 10년, 15년 이렇게 세월이라는 걸 X축에 넣고 나면은요. 가격 프라이스 Y축은요. 무조건 가격이 올라요. 비록 떨어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샀다 팔았는 사람은 이런 개념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가난하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 자본주의 시장에서 화폐가 특히 요즘과 같이 선거가 많은 나라일수록 화폐 발행이 더 심각하게 많아지거든요. 화폐가 발행이 많아진다는 건 뭐였죠? 시장에 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결국 물가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화폐의 가치, 화폐가 갖고 있는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경제들은 계속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을 갖다가 막 폭락한다, 하락한다, 제2의 하락. 그러면 있잖아요. 이 하락을 막 시키려면 그동안 발행됐던 돈을 무조건 그냥 가서 강제적으로 다 걷어와야 돼요. 살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야 폭락이 되는데 살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규제와 이런 조정 기간에 하락한다고 해서 그걸 폭락한다고. 그래가지고 폭락한다고 하면 또 깔깔깔 좋아해가지고 모여서 서로 그냥 그래 폭락 기다릴게 이런 참 그런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자본주의의 시장의 속성을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강의하고 사람들을 호도시키는 거 보면요. 그런 참 안타까워. 그런 애들이 또 이상하게 무슨 그래프를 갖다가 통계 어쩌고 저쩌고 통계 베리데이션도 잘 모르는 이상한 애들이 이런 뭐 국토부라든가 뭐 이 시세 이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과
화폐의 속성들, 발행 속성들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폭락과 하락으로 가지 마시고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없어져 가기 때문에 도시가 유령화되고 정말 인구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서울이라는 시장을 가지고 그냥 폭락으로 몰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좀 견해를 들어가면서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연봉 5천, 4천, 5천 되시는 분들이 2억 정도 신용 좋으면 무조건 대출이 DSR 받들은 한 2억 정도 대출 나오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을 돈을 빌리면 이자가 금리가 저축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한 1, 2% 높죠. 대출 이자는. 그리고 5년 빌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자가 5천만 원입니다. 2억을 미리 빌려서 5년이 지난 동안 낸다면 5천만 원이라는 이자가 나갔어요. 이걸 전부 소비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자가 결국은 그걸 가지고 집을 하나 샀다든가 아니면 역세권에 빌라 하나 샀다든가 한번 보십시오. 재작년에 1억 3억 5천짜리 전세에 2억 끼고 1억 5천 투자하신 분들 참 다 2, 3억 벌었잖아요. 1, 2년 사이에. 이러한 지역들이 서울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비싼 지역만 보지 마시고 인기 있는 지역만 보시고 가격이 오를 지역들을 찾아서 내가 소중한 나의 돈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나중에 한 4, 5년, 10년 지나면 우리 가족, 여러분의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하고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대출을 종용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은 시기인 것 같네요라고 말씀드리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니까 같이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님의 부동산 강의 함께 들어봤습니다. 빚이라고 하면 일단 좀 괜히 무섭다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차윤원 대표님 시각에서 부동산 시장 일단은 좀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봐도 좋은 때가 아닌가라고 강의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큰 틀을 지금 좀 잡아봤는데 강의해 주시면서도 재개발 그냥 그것 탓하지 마라. 재개발도 위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 자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표님, 이 무료 세미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요즘은 또 비가 좀 오고 어디 야외 가기가 좀 어려운 시기죠. 아무래도 장마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 지구 가지 마시고 저희 세미나장에 오셔서 부동산 등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사회초년생이시거나 부동산에 한 번도 관심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금주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특히 재개발에 대한 그런 좀 세계를 재개발의 산을 꼭 한번 우리 죽기 전에 한번 넘어가야 되니까 그쪽 세미나를 집중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세미나도 들으시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재개발도 다 그 지역 나름입니다. 엉뚱한 지역에서 괜히 재개발 탓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큰 투자 이익 볼 수 있는 지역들 지금 차윤원 대표님이 다 공부 마쳐놓고 여러분께 그 정보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지혜들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뭐 분담금도 뭐
오른다고 그러고 예, 계속 가지고 또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 그래서 좀 그래서 오늘 문의드렸습니다. 지금이 요거를 정리하는 매도의 적기일지 이게 좀 궁금하신 예. 걸까요? 예, 매도를 해버릴까 아니면은 가지고 있을까.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볼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여의도 시범 아파트 사실 좀 노후화도 많이 됐고 지금 분담금 계속 뭐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걱정 많이 네. 되실 텐데 자 대표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팬입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랫동안 또 팬 해주신 분들 많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또 시청자들 팬이시라니 감사하고요. 네. 여의도 시범 아파트 네. 저희 아나운서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차 대표는 좋아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면 가격이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전망은 상승입니다. 오늘 아무리 비가 와도 여의도는 항상 햇빛이 쨍쨍입니다. 저는 여의도를 전체적으로 다 좋아합니다. 뭐 시범, 삼부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이 팔까요 말까요 하셨는데 네. 저는요 일단 팔지 마세요입니다. 네. 그리고 가격 오릅니다라는 게 기본 답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입니다. 75세. 네.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우리 75세까지만 투자하고 나머지 25년은 좀 돈을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75세니까 올해까지만 갖고 계시고 내년이 76세잖아요. 네. 내년에 가격 좀 오를 테니까 내년에는 또 내후년 더 오를 거예요. 재건축 진행하면서. 네. 자, 다음 매수자, 다음 후배들도 좀 돈을 좀 벌어야 되잖아요. 네. 넉넉한 마음으로 너도 좀 벌으라고 매각을 하시고 네. 이제 76세 되면은 이제 자녀분들도 좀 증여 문제라든가 네. 또 또 손주들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시범 아파트 이거 이제 아무리 오르더라도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나는 다른 그 누구에게 의자를 하나 내주고 너도 벌고 나는 좀 돈을 쓰자. 이 개념과 내 자녀분들도 좀 나누어서 명의가 많을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전략을 짜시고 나서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도 안 나오고 돈도 안 필요하고 쓸 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일단은 건강 하시고 네. 정말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주 즐겁게요.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특히 비 피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드렸던 답변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현재 금천구 시흥동 덕산아파트에 사는데요. 네. 왜 그 시흥동에 요즘 무아타운이 많이 좀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흥동 919번지에 919번지요? 예, 919번지요. 네. 예, 그쪽 지역하고 저기 도림동의 장미마을이라는 데하고 네. 두 군데 중에 어느 쪽에 투자를 하면은 좀 가성비가 높을까 해서요. 네. 자, 정말 서울 서남부권에서 좀 앞으로 유망한 곳 어디가 있을까 하면 좀 늘 거론되는 곳들인 것 같아요. 지금 금천구 시흥동 919번지와 그리고 영등포구 도림동의 장미마을 이 둘 중에서 투자처를 고민하고 계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지금 가성비가 어디가 더 좋을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표님께서는 어디가 더 좋다고 말씀하실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께 바로 답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부동산 투자는요. 네. 물론 가성비도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 목적이니까. 예, 예. 조금 소액을 투자해서 많이 벌면 좋죠. 많이 고액으로 벌면 좋죠. 네. 그러니까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높은 나라잖아요. 예, 예. 양도세를 비과세, 세금을 돈을 벌었는데 12억까지는 하나도 안 내잖아요. 예. 비과세를 만드는 게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입니다. 네. 세금 줄이고 보유 비용 줄이고 그러려면 예.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예. 가족들, 부부, 예. 자녀 있으면 자녀 명의, 그러니까 비과세를 만들 수 있는 명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금액을 많이요? 아니, 여러 개. 여러 개요? 예, 예, 여러 개. 채, 집 여러 개. 예, 예. 예, 가성비 가장 높은 건 여러 개 사는 거예요. 예. 하나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게요. 강남에 투자하려면 10억 들어가죠. 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강남 재개발에 10억 들어간다면 다른 지역이 시흥 같은 데는 1억이면 투자 가능하잖아요. 네. 1억을 10개를 사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가성비는. 예, 예, 예. 이해 가셨죠? 예, 예. 예를 들어서 강남 10억짜리가 더 올라봐야 20억 가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1억이 2억 되기는 쉬워요. 3억 되기도 더 쉬워요. 그런데 3억 곱하기 10개면 30억 벌잖아요. 네. 결국은 가성비는 정말로 오를 지역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돈 적게 들이고 많이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물어보신 데가 도림 사거리하고 네. 도림 이제 신안산선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올라와서 구로 딜탄 단지 지나 가지고 신풍역 지나서 여기 네. 신풍역 지나서 도림 사거리는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여기 금천구 시흥 이렇게 지나 가지고 구로 딜탄 단지 지나서 신풍역 지나서 여기 도림사거리가 여기네요. 도림사거리 지나서 영등포, 여의도. 2024년 말, 2025년이면 신안산선 개통하죠. 네. 신안산선은 개통 후에 가격이 좀 오를 지역입니다. 여기 이 구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장미마을은 영등포 푸르지오 바로 밑이잖아요. 장미마을. 예. 장미마을. 밑에가 고추마을이죠. 그 고추마을은 재개발이 없는데 요 장미마을은 역세권 재개발 신속통합계획이든 노후도가 맞아서 재개발을 하는데 저는 확실한 지역에 생각해요. 여기는요 단프트룩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신축 나오는 건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노후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개발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근천, 구천역, 금시흥, 900번지 일대,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이런 것들이 이미 지정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재개발을 가는 거고 아직 장미마을은 개발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금 여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미마을이 더 좋다고 봐요. 왜? 역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시흥 모아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죠. 신안산선이 이게 급행 열차다 보니까 약 1.5km씩 떨어졌어요. 원래 이 지하철들은 800m 떨어지거든요. 서울은. 그런데 얘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역까지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렇지만 투자성은 둘 다 좋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얼마를 가지고 투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1억 정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요. 1억 정도요? 예. 1억이면 도림동 투자할 수 있어요? 장미마을? 여기 돈 더 들어갈 텐데 2억 넘게 들어가는데요? 시청자님, 예, 예. 시청자님은요
시흥 모아타운 사세요. 시흥 모아타운. 네, 무리할 필요 없어요. 예. 시흥 모아타운은 진행이 확실하니까 4, 5년이면 1억이 아니라 1억 투자해서 2, 3억은 더 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고 그 다음에 장미마을 진행할 때 번 돈으로 장미마을로 빨리 신안산 타고 올라가 가지고 빨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번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지역의 위치는 도림 사거리가 좋아요? 신흥이 좋아요? 시흥이 좋아요? 도림이 낫죠? 당연히 낫죠. 그러니까 땅값도 비싸고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더 무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요 여기 하고요 도림이 비싸잖아요. 예. 그러면 요즘 여기 독산역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신안산선. 예, 독산. 독산 3동 지금 3동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여기 조원동 밑에 그러니까 독산 4동, 독산 3동. 왜냐하면 시흥동은 이미 진행해가지고 가격도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직 좀 더 싼데 나보다 먼저 한 발 먼저 가가지고 여기 동의서가 지금 A, B, C 구역이 있는데 2-1구역이나 2-2구역 아시죠? 독산동, 예. 네, 독산 3동 쪽 여기 선점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요쪽 왼쪽 편 있잖아요. 예. 여기 왼쪽 편 하지 마세요. 여기 중공업 지역 여기 업무 시설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학교도 많고 배우 주거지가 좋아서 지금 요 구로 있잖아요. 구로하고 금천구에는 지금 다문화도 있고 또 뭐 외국인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노후 주거지가 많거든요. 만약 아파트 지면 그분들이 신안산 타고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 새로운 아파트면 그분들이 월세 30만 원짜리 20만 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분들이 없어지고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시흥 모아타운 살 수 있는 돈 있으면은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또 진행될 독산 3동, 4동 이쪽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요 한 가지만요. 네. 제가 지금 금천구의 그 벽산 아파트에 1단지에 사는데요. 네네. 그거는 그냥 보유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무슨 방법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좀 다 말씀드리기는 좀 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자금력이 그거 팔고 다른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사세요. 예. 그리고 여기 투자하시고요. 자녀 명의라도 독산 아파트에 대출 있어요, 없어요? 예? 대출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에. 네, 대출 없어요. 그럼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나 더 사놓으세요. 예.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지금 화폐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화폐 같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신안산선 따라서 독산동, 시흥동 가격 상승할 거로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맨날 그랬죠. 3, 4년 후면은 이제 구로도 뜰 텐데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흘린 말들 있잖아요. 예.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예. 예, 뜨거운 마음으로 사도 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돈으로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예. 가가지고 저기 막 강남 가가지고 비싼 거 사가지고 1억 10억 투자해서 1억 버는 거보다 1억 투자해서 1억 버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리고 독산동 아파트 지금 팔면 우리 거기에 맞는 주거 품질 나오는 거 없어요. 가격이 오르거나 말거나 사시고요. 대출 받아서 자녀 명의로라도 하나 더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금천구 시흥동의 모아타운 이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영등포구 도림동의 장미마을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앞으로의 투자 유망성이 더 있겠냐 이 둘 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둘 다 투자의 유망도로 따져보면 참 좋은 곳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여유 자금에 맞춰서 봤을 때는 금천구 시흥동 쪽 조금 더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저희가 드리는 답변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의 투자 성향 다시 한번 잘 좀 고민해 보시면서 이 투자 계획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이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네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동숭동에 동숭 빌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재개발이 될까 싶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유해도 되는지. 계속해서 더 보유를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동숭 빌라라고요. 네네. 네, 동숭동에 지금 동숭 빌라 앞으로의 좀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과연 이쪽에 재개발 여력이 있을지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자, 저도 동숭동은 연극만 보러 다녔지 이쪽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지금 얼마만큼의 유망성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성동이에요, 동성동이에요? 동숭동. 그 대학로 뒤쪽이요? 네, 네, 종로구 동숭동. 예. 저는 거기가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땐 네. 이 재개발 진행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도 기대감은 있는데 네. 요 지금 동성고등학교에서 이 대학로 앞쪽 연극하고 이 극단들 없애가지고 네. 이 도로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얘기 많이 그래요?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예. 이게 아무리 지구단위를 풀어가려고 해도 도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몇 년 보유하셨어요? 20년 넘게요. 20년. 20년 넘게 기다려 왔는데 팔고 나서 꼭 보면 팔고 나서 오르면 내가 복창이 터지잖아요. 네. 예. 팔고 나서 더 오를 대로 가면 어떨까요? 지금 얼마 정도 가격하고 있죠? 글쎄요, 아직 매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요. 여기 이 지역은 반드시 지금 주거 환경도 좋고 도로도 좁고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이게 정말 노후 지역이라 분명히 재개발을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너무 나쁘게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조금 서울시나 종로구 지자체 쪽에서 뭔가 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 이 대학로 쪽에 어디 길을 낼 때를 찾아줘야 돼요. 길. 아, 그래도 적어도 12m, 많게는 220m까지 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하려다가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뭐 우리 시청자들한테 아파트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저는요. 재개발이 어려울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구청에 한번 가셔가지고 이 지역에 노후도는 되는데 도로 확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재개발할 수 있나 한번 물어보시고 자기 번지 가지고 구청에 물어보면은요 담당자가 있을 거거든요. 한번 물어보시고 이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손절이라고 있잖아. 투자를 잘 안 되는 지역은 손절매도 중요하거든. 손절매도 투자거든요. 손절하시고 다른 지역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종로구 일대는요. 이 문화재 이 땅 파다 보면은요. 뭐 조개 껍데기 나오고 뭐 사기 조각 나오면 붙이라다가 끝나거든요. 앞으로 종로구는 투자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땅이 위치가 좋더라도 문화재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털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낙후돼 있는데 그 재개발을 그러니까 제가 그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도시계획 도로 문제 여기까지 내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시간이 좀 짧아요. 너무나 그거 설명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구청 담당자에게 여기 너무 내가 낙후가 돼 있는데 도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어보면 답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비가 오는데 이런데 특히 수해 조심하셔야 되니까 좀 더 안전 수해 만반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숭동의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재개발이 과연 될까라고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으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 갈아타기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답변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재개발 지역에 대한 고민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여기에 대한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세미나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개발에 대한 인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보다는 왜 재개발이 좋은지, 그리고 재개발 아무 데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내 집 마련하고 살면서 돈 벌고 재개발 투자에서 버는 어디에서 내가 더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를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생동감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